세금이 무서움이라는 분이에요. 또 세금 무서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소득이 엄청 높으신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만 32세 남자고 미혼 프리랜서다. 비공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득이 620만 원. 요즘에 참 잘 버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야, 30살에 500, 600을 이렇게 벌면 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잘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월 저축이 310이다. 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근데 한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축을 높이 시작한 건 최근 들어서입니다. 아 최근. 이분도 소비를 네. 좀 많이 하시는구나.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로서는 네. 사연을 보내주실 때 보통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시잖아요. 네. 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쭉 그렇죠. 보면 이렇게 살면 문제 없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게 사실 계속 썼어요. 그러면은 사연 보낼 생각도 잘 안 날 것 안 하죠. 같기도 해요. 안 내가 하죠. 이제 좀 정신 차렸으니까 보내볼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제부터 저축하셨어요 하면은 이제 지난주나 그렇죠. 뭐 맞아요. 2주 전부터 그렇게 했다. 막. 이분도 적금 280 넣은 게 9월부터. 아, 9월부터. 네,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살부터 직장 생활해가지고 29살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33살에 독립했다. 지병이 있으시구나. 남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30까지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기술력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30살 때 중급 이상이 돼가지고 제 위시리스트인 한 달 유럽 여행에 퇴직금을 딱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받아서 그건 싹 나의 인생은 30부터. 저는 이제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뭐가 바뀌는가?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 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이 위시리스트인 거는 뭐 이해합니다. 뭐 가보고 싶다는 거. 근데 갔다 오면 어떤 게 바뀌는지. 확실히 네. 경험이 생기니까 뭔가 견문이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경험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경험인가? 그러니까요. 유럽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많고 물가도 더 비싸고 네. 기본 어떤 최저 임금의 소득도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한국 사람이 돈을 쓴다면 과연 그 나라의 진정한 어떤 문화를 느끼고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발리를 갔다 왔는데 네. 발리에 한 달 월급이 뭐 4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GDP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천, 5천 달러 정도 아이고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발리에 있는 친구가 대학생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 배낭여행을 온 거야. 왔어. 한 3달, 5달 모아가지고 네. 1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100만 원 들고 서울 딱 국제공항에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이 100만 원 가지고 3주간 살고 가야지. 3주? 배낭여행이니까. 만약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을 과연 느끼고 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딱 그거죠. 한국의 기후. 한국의 기후. 한국의 기후, 덥다, 한국의 춥다. 도로 상태, 어.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쓰는 말, 언어, 뭐 이런 정도 경험했겠죠. 그래서 제 친구가 옛날에 제가 24살인가 그때 네. 한번 배낭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한번 갔다 왔어요 유럽을. 네. 그래서 너 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한 10개국을 갔다 왔는데 네. 그럼 뭐 했냐 그랬더니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맥도날드 가서 먹고 배낭 메고 다닌 거지. 길에서 노숙하고 게스트하우스 가서 이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막 2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그래서 뭘 느꼈니? 라고 물어봤는데 해외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견문이 넓어졌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잘 돌아다녀도 충분히 견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특이한 건 한국에서 배낭을 메고 노숙을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배낭여행 유럽 갔다 온 게 극기훈련이에요. 극기훈련. 네. 나를 극한에 몰아넣고 얼마나 힘든 상황까지 내가 처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런 거 못해. 뭐 군대 갔다 오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네. 군대에서 이런 짓까지 했는데 나와서 더럽고 치사해도 이런 거 못 버티겠어? 그런 정도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요 위시리스트도 어찌 보면은 저는 좀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멋질 거야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좀 반대인 게 차라리 오히려 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많이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조금 그래도 아직 개발도상국인데 그런데 가서 차라리 좀 이렇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좋게 환경에 놀거나 있다가 아니면 그런 분들 계세요. 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못 사는 나라 가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분들. 뭐 그런 것도 네, 괜찮고요. 네. 이 나라는 이게 잘 될 것 같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은 내 소득 대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에 가서 노는 게 좀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갔다 오는데 퇴직금을 다 써버렸어요. 제로가 된 거죠. 30살부터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직
공직원보다는 월급은 높지만 종합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엄청난 돈을 내느니 차라리 소비하자는 생각으로 환급을 10,000원 정도 받으며 32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냐. 이게 지금 논리야 놀자가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세금 관련된 교육은 꼭 해줘야 된다. 세금과 법, 형벌에 대한 거, 형사처벌에 대한 거는 네네.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네. 사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교육을 이런 게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민사와 형사도 구분을 잘 못하고 그렇죠,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교육이 잘 없죠. 잘못하면 벌받아, 잘못하면 교도소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 세금에 대한 부분. 아니 4대 의무라며요. 그러면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몸소 체험해가지고 그때야 알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게 네. 왜냐면 그냥 4대 보험 받고 이제 월급 직장인. 정직원은 매달 소득세를 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아마 프리랜서 하시고 하면서 3.3만 떼고 월급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끼시다가 그게 문제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갑자기 막 한 20-30% 떼버리니까 야 내가 세금을 2-3천을 내? 어허. 원래는 다달이 떼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딱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프리랜서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보니까 2달치 월급을 떼더라. 그게 그러니까. 조삼모사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죠. 근로소득자들은 이 정도의 소득 620이다 그러면 한 10% 세금을 떼요 미리. 그렇죠. 미리 쭉 떼요. 그래가지고 쭉 모아놓고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해가지고 야 뗐는데 이거보다 내가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해내 해가지고 그렇죠. 세금 더 내는 거고 야 뗐는데 너는 너무 많이 뗐다. 너무 많이 뗐다. 미안해 돌려줄게. 하는 게 환급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뗄 때 찔끔 떼면 3.3%. 3.3. 진짜 그냥 이렇게 침 바른 느낌? 맛만 보고 맛만 보고 줄게 돈.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줬는데 야 맛만 봤으니까 이제 네가 낼 세금 한번 계산해 보자.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아니 세금을 맛만 봤으니까 콕 찍어만 맛만 봤으니까 이제 그걸 다 떼갈 거 아니에요. 네. 다 떼가는데 문제는 엄청난 돈을 내니 차라리 소비하자 그랬는데 네. 저것도 문제인 게 근로소득자들은 현금 영수증을 끊거나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를 해주죠. 소득공제. 쓴 돈의 일부는 세금에서 조금 빼줍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 저렇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엄청난 돈을 내느니 차라리 소비하자가 엄청난 돈도 내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10,000원까지 환급을 받을 정도면 정말 극한으로 쓰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극한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세율이라는 게 뭐 10에서 20%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 세금 20%라는 건 번 돈의 20%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 세금을 안 내려면 80%를 덜 벌든지 네, 뭐 네.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야 엄청나게 되는데 해야 아니면 돼요. 사업에 뭐 비용 떨 수 있는 걸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랜서가 사업으로 비용을 떨굴 수 있는 게 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인 완전 거죠. 잘못.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내면 되는 거지 네. 세금을 안 내려고 소비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082님이 620이면 종합소득세 그리 많지 않은데 이게 근로소득자였다가 프리랜서가 돼서 620을 받아보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안 내던 세금을 확 내니까. 보통 실효세율이 한 10%대 초반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회사 다닐 그렇죠. 때. 근데 종소세로 가면은 이제 저거는 한 15%뭐 24% 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확 나오는 거죠. 한 달에 몰아서 떼니까. 그러니까요. 독립 후 월세 및 보험비 관리비 내다 보니까 저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현금으로 들고 있던 2,700을 미국 ETF에 분산해서 넣었고 1,000만 원은 보증금, 30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은 투자금 모으기, 세금 감소. 그러니까 세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분당에서 살아남기 이 세 가지입니다. 3,000만 원을 못 모으는 큰 이유는 세금 무리한 적금은 아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 세금에 대였어요. 무리한 적금이라는 거는 적금은 돈 모으는 방법인데 적금을 무리하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세금도 15% 20% 떼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못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저기 거예요. 아까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샀는데 네.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라는 건 양도 차익이 생겼으니까 세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번 돈보다 더 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음. 느낌이 그런 거지. 그렇죠. 느낌이 그런 건데 세금 때문에 못 모은다. 그러니까 뭐 집을 사서 양도세를 내는 게 싫어서 집을 안 사겠다라는 건데 근데 양도세를 낸다는 건 돈을 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다는 건 돈을 안 벌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나돈 거기 벌기 있어서 때문에 회사 한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건 됐습니다. 꼭 버려주시고 이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떼냐 이게 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건데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연봉이 높아지면 세금 그만큼 많이 내면 되지가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세율이 다릅니다.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낼 것이냐 세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네. 그
세율이 누진이죠, 누진. 누진입니다. 한 5천만 원 이하 벌 때까지는 그냥 20% 남짓 안쪽이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초과하면서부터는 연봉이 내가 10억이다. 그때부터 1억을 더 버는 건 저렇게 45%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내가 연봉이 1억 올랐어. 그러면 그분은 45% 4,500을 세금을 떼는 거예요. 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벌면 1억이면 무조건 35%를 떼냐?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누진 구조로 할증되는 구조다 보니까 1억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 원까지는 6% 떼고 6%만 떼고 지워. 나머지 8,800에 대해서 남았죠. 그러면 1,200에서 또 4,600 초과한 거 요거는 15 떼고. 그거 초과한 건 또 24% 떼고 이런 식으로 누진된다. 그런 걸 다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8,800이다. 그냥 네. 대충 연봉 1억이다. 그러면 24% 2,400을 세금 낼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 또 500을 또 빼주고. 떼주기 때문에 이거저거 떼면 또 비용 깎아주고 세액 낮아집니다. 공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대충 15%뭐 17% 정도 낸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로소득자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분 같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저 구간에 들어오긴 할 텐데 공제받을 것이 거의 사실은 없긴 해요. 그런데 네. 그냥 까주는 게 있어서 그냥 세금 많이 내봐야 한 20%나 될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이하이신 분들은 세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네. 벌면 내시면 되는 거고. 네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럼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순진한 생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돈 번 걸 좀 깎아야 되잖아요. 덜 벌었다고. 그 깎는 경비 중에 다른 사람한테 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억을 벌었지만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한 5천만 원 이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줬어. 그럼 저는 5천 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분한테 소득을 준 그 어딘가에서도 이분한테 620만 원씩 줬습니다라고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이 신고했는데 받은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세금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안 걸릴 수 있지만 한 4년, 5년 뒤에 가산세까지 한 번에 모아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고는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런 네. 거는 뭐 1980년대 뭐 70년대 이런 느낌이고 요즘에는 현금으로 막 이렇게 돌릴 때 다 잡힙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분이 뭐 그런 공부를 못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오해하고 잘못하는 거를 그냥 맹신하고 있다.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연봉 1억 이하는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없어요. 반대로 이제 연봉이 한 3억 정도? 요 정도 되면 이제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나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래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게 이분한테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법인을 세우는 것도 뭐 법인도 세우고 뭐 채용도 하시고 뭐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지금은 필요가 걱정하지 없다. 마셔라. 기회비용 53만 원이 뭐죠? 저게 용돈처럼 쓰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비용이에요. 그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용돈? 표현하셨는데 약간 용돈이자 내가 마음대로 쓰는 그 돈. 아, 또 소박하시네. 또. 용돈이에요. 부모님 용돈 부모님 30만 원. 용돈들 30원 아니다. 30원 뭔데? 30만 원입니다. 아유.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 정도. 깜짝이야. 30원. 이거는 이제 오타라는 거. 속마음이 아닙니다. 30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자산은 4천만 원. 그 자산도 괜찮네요. 자산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조금씩 다 쓰진 않고 남아있던 것들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 들어가고 또 좋은데요? 보증금 나쁘지 들어가고. 않은데요? 부채가 없다는 부채가 거. 없어요. 네. 근데 여지껏 벌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덜 모은 거죠. 그렇죠. 지금 연봉이 꽤 괜찮으신데 네. 일하신 지도 오래됐고. 근데 어쨌든 부채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결 잘하시면 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저축은 320만 원 하시는데 아쉽게도 9월부터.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거의 남는 돈 통장에 모아놓고 남는 돈 통장에 모아놓고 했던 게 지금 거의 4년 동안 모인 게 아까 그 4천 정도니까 한 달에 80 남짓이나 모인 걸까나? 그렇게 월세 되는 거죠. 85가 좀 세지 않나요? 세죠. 너무 세지 않나 이거? 네. 와,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00인데 남자 혼자서 물론 100에 살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줄일 수 있다면은 1085이니까 저것도 이사를 하든가 이게 네, 처음부터 네. 너무 비싼 곳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건보료를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따로 내죠. 빼시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직장에서 내는 게 아니니까 네. 매달 나가는 거 이제 내가 직접 납부해야 되거든요. 프리랜서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달에 저만큼씩 내고 계시고 자동차 보험도 이제 1년치를 이제 나누신 것 나누기 12달 한 같아요. 거예요. 되게 꼼꼼하세요. 이분이 엑셀 파일을 보내셨는데 뒤에 뒷장에 나오긴 하거든요. 딱 어떤 스타일인지 보이는 하나하나 엑셀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 썼어 이번. 그러니까 나태해가지고 돈을 막 쓰시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세금 계산을 안 해보신 그걸 거예요? 잘못 아셔가지고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 뭐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할 네. 거면 내가 쓰지 차라리 쓰지도 못한 돈을 왜 내?
거기서 어긋나 버린. 차량 유지 3.5만 원이라는 건 이제 기름값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럴 거면 차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게 너무 이 싼데?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커트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지출에 머리 자르는 것까지 넣은 다 거잖아요.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네. 잘 체계적으로 계산하시는 네, 분인데 인터넷 뭐 휴대폰도 이거는 7만 원, 실비는 좀 세네. 네, 실비보험료가 실비만 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또 다른 것도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언급을 안 드렸는데 네. 이분이 그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함부로 건들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네. 없죠. 뭐가 있다면 네, 난치성 휴대폰 질환이 7만 있어가지고. 원, 인터넷 2.5만 원. 줄인다면은 월세인가요? 월세 정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 비용도 저는 이게 돈을 뭐에 많이 쓰세요? 게임에 50만 원을 쓰신대요. 네. 근데 이게 그게 게임이에요. 네,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무슨 50만 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몸이 다큰 불편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그거 부분이 아닐까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멀리 가기가 어려워서 있을 거예요. 워낙 네. 비싼 동네 사니까 네. 이거는 또 줄이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250을 쓰면 이 정도 저축은 이제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 없고 그리고 남는 돈이 저만큼이 있어요. 저렇게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런 돈들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분이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새는 돈은 없거든요. 새는 다만 돈 없네. 예상하지 않은 이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엑셀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안 된 소비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꼼꼼하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우측에 네. 빈칸에다 본인이 한 달에 반성을 해요. 야 이번 달은 내가 위스키는 2번만 마셨어야 되는데 3번 마셨어. 막 이런 식으로 혼자 그걸 쓴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본인 자기 절제는 확실한 분이다. 그렇죠. 자기 절제는 이렇게 확실한 정리할 분인데 수 있다는 거는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의 문제점은 금방 좋아지겠네요. 이번. 잘 몰랐던 거. 네네네. 세금에 대해 잘 몰랐던 거.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도 세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1년 후에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겪어봐서 아실 텐데 네네네. 세금을 위해서 내야 그렇죠. 될 걸 맞아, 내야 맞아.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떼고 회사가 일단 나라에 내고 나한테 월급을 줬기 때문에 네. 내가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안 떼고 받았으니까 그걸 내가 떼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거는 없어요. 진짜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미리 세금 통장을 만들어서 떼놓거든요. 네, 영앤리치라고 해가지고 막 처음에 뭔가 해가지고 잘 버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세금 때문에 네. 야 내가 몇 억을 벌었는데 나 1억 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 50% 내야 되고. 네. 거기서 자빠지거든요. 이 뭐예요? 네. 왜 이래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원래 그렇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원래 네. 그렇다. 그러니까 버는 돈의 최소 10% 정도는 그냥 세금 통장 이렇게 따로 빼놓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게 유용하실 네, 겁니다. 저기 봤을 때 기타 지출의 수입 상세에 세금 환급만 있지 지출에 세금 납부가 없어요. 그거를 꼭 잡아주세요. 머릿속에서 내야 될 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60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여기서 한 안 됩니다. 15%는 세금으로 내는 네, 건데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고 미리 떼놓으시면 해결이 될 맞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잘 좀 이번 기회에 아시라고 네. 그 비교를 조금 해놨어요. 이게 물론 이제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조금 차이는 발생을 하는데 네. 프리랜서의 소득과 근로자의 소득은 엄연하게 다르다.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네. 이분이 연봉이 620 곱하기 12달 하면 7,5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근로소득자가 6,800 받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요? 이 정도로 비슷해요. 아니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6,800 받으면 네. 프리로 7,500 받으면 7,500 버는 거는 본전이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4대 보험 낼 때 국민연금도 회사가 우리가 내주고. 소득의 9%를 내지만 이거는 회사에서 반 내주고 내 월급에서 반 띄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 정도 차이가 있고 플러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직장인은 있는데 프리는 없는 거. 네. 퇴직금. 퇴직금이 없으니까.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을 내가 그냥 그 직장인은 그러네요. 세이브 시켜놓은 네. 거고 그걸 따지면 정리를 세금이랑 사대보험이랑 퇴직금이랑 다 해보면 프리랜서 월급 620은 직장인 월급 445만 원 받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셔야 돼요. 꽤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내가 620 벌어. 야, 너 620이나 벌어?가 아니라 여기서 한 25%는 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세금 안 낸 것까지 포함이니까. 네, 세금 안 낸 거 포함, 퇴직금 없는 걸 포함하면 네. 퇴직금은 내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는데 네. 프리랜서는 1년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이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프리랜서나 근로자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은 어떤 직장을 하나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않다고 않아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4대 보험 줄일 수 있고. 4대 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지역 가입자로 가면 거기다 막 저게 집 가지고 있고 이러면 막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직장을 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그냥 일하면서 또 다른 건 부업도 그렇죠. 하시고 뭐 그렇죠.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거의 이렇게- 200만 원 돈 차이 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생각해야 돼요. 된다. 저게 만약에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이 있으면 인적 네. 공제 받고 뭐하고 세금 좀 덜 낼 수 있겠으나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620 버는 거에서 그냥 한 25%는 까야지 그렇죠. 아, 직장인 이 정도 버는 거랑 내가 비슷하게 벌고 있구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25%는 거의 뭐 세금 통장 아예 떼놨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래나 저래나. 자, 그래서 세금 네. 줄이기는 프리랜서는 공제 불가능하다. 더 쓰시는 거 의미 없어요. 아껴 쓰는 게 그냥 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법인 부담되면 설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법인은 설립하시고 본인이 여기서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면 내가 필요한 돈만 받고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서 또 세금을 뗄 세이브.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뭐 법인을 가지고 뭐 조그맣게 사무실을 얻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연 한 1억 5천 이상 그 버시고 정도, 맞아요. 그 정도 이상은 벌어야 해야 돼요. 지금 버는 지금 소득에서 하면 의미가 보면 없고 그냥 의미 없습니다. 연 한 1억 5천 2억씩 버신다.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다. 이건 뭔가요? 사업소득세 그 3.3% 떼는 거 이거는 그냥 그걸로 떼고 종결이 아니라 원천징수. 아까 찔끔 맛보고 주는 그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야 될 거 지금 적게 냈고 이연될 뿐이니까 음. 전혀 이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요거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뭐가 됐든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를 미리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뗐다는 거는 국세청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뭐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소득신고 안 한다고 해서 뭐 피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없어요. 보통 보면 직장인들이 요 정도 소득이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0% 정도 떼요. 네. 근데 나는 3% 뗐으니까 생각하기에 내 소득의 7%는 세금으로 원래 나갔어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620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는 세금용 적금으로 빼놔야 됩니다. 무조건 빼놓으라. 그러면 1년에 600이잖아요. 와, 세금 이렇게 많이 내? 예, 그렇게 내게 될 원래 다들 텐데 낸다. 혹시나 조금 세금 덜 냈다. 뭔가 경비 처리 잘 되고 해가지고 한 400 냈다. 그럼 200 남는 거 비상금으로 쓰세요. 요거는 왜 써주신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세금 절세로 그거 한다고 가다가 저거 할까봐 막 연금 변액 유니버셜 제발 유니버스 뭐. 막 하나 이제 유니버셜로 가면 이제 큰일 나나? 세금 아끼겠다고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죠? 그러면 야 절세 상품 소개해줄게. 연 400만 원까지 이게 제발요. 공제가 되는데 말이죠. 하면서 와, 이제 이렇게 아, 안 간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뭐 무슨 막 그 희귀종처럼 보면서 이제 갑자기 안 이제 됩니다. 저게 그냥 네. 조사 보세요. 지금 아끼고 나중에 뗀다인데 지금 아끼는 걸 깨면은 지금 아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네. 그럼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집 사고 투자하고 뭐 하고 할 돈 못 하는 거니까 세금 아까워라고 생각해서 세금 줄여야지 절세 상품 뭐 있나 이렇게 하다가는 발목 잡힌다. 그럼 절세 상품을 아예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아, 뭐 그래도 굳이 한다면 저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저도 해요. 네, 왜냐하면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네. 노후로 준비를 이게 직장인들 안 해도 나중에 큰 돈이 나오는데 안 하면 나올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아,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자다 보면 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소액으로 네. 한 없어도 되는 연금 정도 연금저축 작게? 펀드 한번 해봐야 이분 소득에서 한 10만 원 정도 부담 없는 거 10만 원 정도. 1년에 120원 없어도 돼. 뭐 이 정도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는 세금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안 낄 돈이고 충분히. 아주 작은 정도로 아주 작은 하는 거는 정도. 괜찮지만 이 절세 왜냐면 이분이 목적으로. 지금 세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전 그게 걱정돼요.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러면 다 뭐 가입할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안 되는 때문에 겁니다.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가적인 거예요. 연금을 좀 들으세요. 나라에서 노후 준비 좀 하세요. 그런 걸 유인을 해주려고 여기다가 유인책으로 절세해드릴게요. 이런 거지. 이건 절세되니까 가입하세요. 연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연금으로만 쓸 수 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공제도 괜찮아요? 이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애매합니까?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폐업을 하거나 하면서 네. 고금리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돈이 묶여요. 이것도. 돈이 묶여서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네. 필요하신지 않는지 제가 따져보자. 보기에는 이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투자 자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 투자를 할 거예요라고 네. 했으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정도는 그냥 지금처럼 적금 최대로 많이 하시고 네네네. 시드머니 지금 한 300씩 모으면 충분히 금방 1억은 모으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소득세인 거고 네. 소득세는 원래 내는 원래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괜히 뭐 고액 연봉자 분들이 연봉에 막 50%를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원래 내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셔야지 이것까지 아낄 수는 없다. 없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 막 연봉 100억씩 받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분들 세금이 반이야. 세금 반이에요. 네.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이렇게 나눠 받으면 세율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성기는 이때 막 5년, 네. 10년 남짓인데 그때 몰아받아가지고 세금 반 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아끼려고 하니까 이제 이상한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되면 또 오히려 꼬일 수가 보일 수 있다. 지출로 풀려고 네. 세금 내느니 다 쓸 거야. 네, 이런 지출이나 뭐 절세 상품 있습니다. 이런 것 쪽보다는 그냥 내자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 네.